다중 회귀 모형에서 이 분산 분석 표를 이용해서 이 모형이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그 개별티 검정 이거는 그 모형에 그 속한 각각의 예측 변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효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검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 예측 변수가 효과적인지 하는 방법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단순 선형 모형일 때는 이 예측 변수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예측 변수가 지금처럼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런 예측 변수들의 여러 조합이 반응 변수를 설명하는데 효과적인지 측정해야 되겠죠.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사장에서 배웠던 분산 분석가 필요해요. 물론 이제 5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요 경우 물론 요거는 이제 지금 추가된 거지만 이럴 때 이제 분산 분석을 했었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 추가가 됐는데 이번에는 이만큼이 예측변 선형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설명하느냐. 두 개로 하는데 하나는 이 총변동을 어떻게 해요? 이 모형에 설명되는 그러니까 예측변 선형 조합이죠. 이걸로 설명되는 변동. 플러스 어떻게 설명되지 않고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분해할 겁니다. 자, 이거의 이 변동 측정하는데 제곱합 계산은 앞이랑 똑같아요. 이 반응 변수들의 변동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각 y 값들이 이 그 전체 평균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편차들을 제곱합한 거. 이게 변동이다 이거죠. 반응 변수 갖고 있는 변동. 그리고 이제 오차 제곱합은 뭐냐? 실제 이 y와 그리고 이 모형이 추정된 거 있었죠. 얘네들 이런 것이 이제 이 잔차라고 그러죠. 얘네들의 제곱한 거 이런 것들의 총합이 오차 제곱합입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요거는 여기 총에서 이거 뺀 겁니다. 이거 뺀 거 설명해요. 그래서 이 통계 소프트웨어 이용하면은 나오는데 이거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의미는 똑같아요. 자, 이 프린터 가격에 대해서 이 두 회기 모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PPM 만든 거고, 하나는 이제 그 흑백 그 인쇄 비용 또 넣은 거예요. 그렇게 분산 분석표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이거 단위 예측을 하나만 했고, 또 밑에 있는 모형은 이제 두 개를 넣었어요. 분산 분석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설명해 봐요. 저기 보면 하나를 넣든 두 개를 넣든 간에 총 변동은 어떻습니까? 총 변동 똑같아요. 그죠? 이 자유도 똑같습니다. 총. 그런데 여기 하나만 넣었을 때는 이 회기 이 변수 설명하는 것은 74540이에요. 그리고 자유도 하나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 더 넣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것이 74540에서 좀 증가했죠. 그죠? 증가했어요. 증가. 그리고 이 여기 들어가는 자위도 두 개입니다. 왜? 여기 변수 두 개니까. 자, 이 정체가 총 변동이 같은데 위에 있는 이 모형에 설명되는 변동이 늘어나면 얘는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을까? 이 작아졌죠? 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자유도도 18에 17로 줄어들었고요. 자, 왜 그런지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해서 뭐 평균 제곱합 계산하고 F 통계량 계산하고 나왔어요. 요거 계산해서 같아 보이지만 이거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에 대한 P값은 얘는 F 분포 2에서 17에서 한 것이고 얘는 어떻게 해요? F 분포 1에서 18인 경우에 한 겁니다. 그래서 값도 다르지만 요거 비교하는 분법도 달라요. 자, 여기 있는 거 밑에서 설명했어요. 회귀 모형의 이 제곱합은 항상 변수를 추가하면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새로운 여측 변수 추가하면 항상 이거 증가해요. 그 다음에 요게 증가한 만큼 오차의 제곱합은 항상 이건 이제 감소합니다. 왜? 여기 일정한데 이 회귀 모형에서 차지하는 게 증가하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새 예측 변수를 추가하면 이 전체 데이터를 예측 위한 정확도 개선된다는 거죠. 쭉 이제 좀 이제 오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다음 회귀 모형의 자유도는 이래서 늘어난다. 그래서 이 다중 회귀 모형의 경우에는 이 자유도는 항상 이 예측 변수 개수가 돼요. 오차된 자유도도 이제 줄었어요. 총 자유도가
일정하니까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F 통계량 값도 다르다. 위에 있는 거 하나일 때는 이런 분포에서 하지만 하나가 더 들어가면 이런 분포에서 한다. 좀 달라져요. 자, 그러면 예측 변수를 K개를 넣었을 때 여기서 이 분산 분석표에서 모형의 자유도는 항상 K예요. 여기 K. 그 개수라는 거죠. 전체 이제 자유도는 n-1이죠. 그래서 이 차이가 여기에 이제 오차의 자유도일 거죠. 그래서 오차의 자유도는 나왔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변화는 가설과 관련 있는 건데 이 분산 분석은 전체 모형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하는 거냐? 이 전체 모형이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전체 모형 의미가 있어 이런 거죠. 이걸 모두 다 0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가 0가설이에요. 대항가설은 뭐라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란 뜻이죠. 가설이. 여기서 상수항은 여기 포함하지 않아요. 그죠? 상수항이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요 설명 변수들에 대한 개수가 문제지 이 절편은 뭐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K개 중에서 하나는 이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찾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0이 아니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P값 계산해서 이 작을수록 우리 효과적 결론을 내리겠죠. 그런 다음에 어떤 변수가 또 개별적으로 유용한지는 또 개별 특이 검증을 또 앞에서처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잉크젯 프린터 가격에서 컬러, 인쇄 시간하고 그리고 비용 가지고 한번 예측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분산 분석표를 만들고 효과를 검증해봐라. 자, 앞에서처럼 데이터 다 읽었어요. 이번에 어떻게? 포토 타임과 코스, 컬러에 대한 거 넣었어요. 그래놓고 보니까 이제 뭐 개수도 보고 이제 분산 분석부터 펴는 거예요. 자, 개수만 보면 포토 코스가 있는데 개수 나왔어요. 그런데 이 컬러하는 데에 그것은 피값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거는 유의하지가 않죠. 단지 이제 들어가는 비용 이건 상당히 유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분산 분석표를 보는데 이게 총 이게 이제 우리가 전체에 대한 자유도가 있는데 회귀 모형에서 여기가 지금 두 개로 돼 있죠. 이제 전체를 먼저 봅시다. 전체. 이게 그 모형에 대한 자유도는 두 개입니다. 왜? 변수가 두 개니까. 그 다음에 잔차에 대한 자유도는 이제 17이죠. 그리고 이제 19가 되니까 이게 이제 전체, 이 전체에 대한 자유도죠. 그리고 두 개를 합한 것이 이제 전체에 대한 이제 뭐죠? 제곱합이겠죠. 그런데 두 개인데 57973이다. 그래서 요거 평균 제곱합 계산해보고 F 값은 6.3이 나왔어요. F 분포 2하고 17 여기서 요 값보다 큰 거 봐야겠죠. 그랬더니 P 값이 꽤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측변수 두 개 넣어서 가격을 예측하는 거 그거는 뭐죠? 그거는 이제 뭐 유의하다 이거죠. 유의하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계열 검정 해보는 거죠. 요걸 이제 하나씩 이제 분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포도 타임은 이 제곱합이 73이고 비용은 이렇게 큰 거죠. 그렇게 놓고 봤더니 F 값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작죠. 그다음에 여기 비용에 대한 거는 큽니다. 그래서 얘는 유의하지가 않게 나왔죠. 얘가 유의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이 전체 이 모형을 놓는 것이 유의하냐 본 거죠. 그래도 유의하다. 그럼 개별적으로 보자 봤더니 얘가 유의한 것은 아니고 이 비용이 유의해서 그렇게 나온 거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여기서 이 분산 분석의 요것은 굉장히 유의하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변수는 효과적인 증거를 제시하죠. 두 개 다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씩 보니까 이 비용에 대한 변수가 유의한 거지 다른 변수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